KBS가 지난주 제주시 갑 선거구를 시작으로 제주시을 그리고 오늘 서귀포까지 각종 현안과 공약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방 리포트한 나종훈 기자. 자, 제주 3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구별로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3개 선거구 유권자들 응답을 비교해보니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제주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서귀포 유권자들의 28.6%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지만 제주시 갑 유권자 19.4%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와 제주시 갑만 비교해보자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반면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 즉 부동층 응답은 제주시 갑에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는 반면 가장 낮았습니다. 예, 그래픽으로 보니까 한눈에 이게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경향이 비례대표 실제 정당 투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어느 곳에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역시 선거구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 비례대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 3개 선거구 모두 20%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선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래한국당 지지 응답은 서귀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긴 했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넘어서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요. 이 질문 역시 부동층은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서귀포 선거구의 부동층의 상당수는 미래한국당에 흡수된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투표가 저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도 당연히 달라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3개 선거구 모두 원도정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이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에는 선거구별 차이가 있었는데요. 서귀포시 선거구는 긍정평가 응답이 부정평가보다 30%포인트나 높게 나타나며 후한 평가를 내린 반면 제주시 갑은 긍정평가 응답이 부정평가보다 9.2%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박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경향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앞서 원도정에게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서귀포시는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 비율이 제주시 갑이나 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선거구별로 이번 4.15 총선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도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선거구별로 40% 안팎으로 비슷했지만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서귀포시에서 3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 제주시 갑과 을은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져 있는데 서귀포는 오차범위 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귀포시 선거구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정권 심판 요구가 높은 이유 뭘까요? 서귀포시 선거구는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5번을 치를 동안 모두 민주당을 택했던 곳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새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민주당을 선호하는 여론만큼이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투표, 어떻게 누구한테 투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실제 후보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꼭 그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주 현안에 대한 해결 적임자가 누구냐도 이렇게 서귀포 유권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주 4.3이나 제주 미래먹거리 설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보다 좀 더 잘 해결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결 역시 위성군 후보가 더 적임자다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 대정 등 서귀포 읍면 지역에서는 위성군 후보가 2공항 갈등 잘 해결할 거다라고 답이 많았는데 하지만 서귀포 동지역을 거쳐서 서귀포 남원, 표선, 성산 등
동쪽으로 갈수록 위성군 후보의 응답은 줄고 강경필 후보의 응답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기서 잘 해결한다는 건 서로 다른 의미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아무래도 이 공항 예정지랑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해결 적임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건데 강경필 후보는 이 공항 찬성 입장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찬성 쪽에서 좀 더 표 결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쪽 읍면 주민들이 이 공항 추진을 해줄 것 같은 후보한테 더 많은 이제 여론을 보내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성건 후보가 더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공약에 대해서 후보가 낸 공약에 대해서도 위 후보 쪽이 더 높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의 내용만 주고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성군 후보는 제주대 약대 서귀포 유치,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 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제2부속병원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강경필 후보가 낸 공약이 44.4%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성군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비교해봐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지 정당별 응답을 봐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강경필 후보가 낸 공약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 시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때 공약보다는 정당이나 인물을 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그래픽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제대병원 2부속병원 전환은 40.4%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4.15 총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금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후보들의 정책 공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보다는 자질 공방이 벌어지면서 고발전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발단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무기한 국회 표류에 따른 책임론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6일 민주당 위성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당시에 위성군 후보가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때 위 후보는 말로만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4.3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하고 싶으면 민주당의 표를 달라. 반대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리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들에 대한 비방죄도 성립한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부상일 후보 캠프는 오영훈 후보가 과거 2003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에 반해서 표절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부상일 후보 측은 오영훈 후보의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군, 오영훈 후보가 다 고발당했네요. 오늘은 또 송재호 후보도 고발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송재호 후보가 제주시 5일장 유세에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에 와서 4.3 특별법 개정 약속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시갑 상대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선거에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송재호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의당 고병수 후보 역시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이 생각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요.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서 아예 송재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재호 후보는 조금 전 입장문을 통해서 과장된 면이 있었다. 도민들께 사과한다면서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민주당 후보 3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고발이 잇따르는 걸까요? 사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 때문에 예년만큼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후보들은 기존 선거에 비해서 자신 알리기가 좀 어렵고 정책 알리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별다른 정책 공방이 없다 보니 이렇게 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허위사실 유포가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친절한 K 나정원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